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8일, 현재 시각은 3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령제약, 코드번호 003850입니다. 자, 보령제약이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굉장히 슈팅이 나와주고, 이 절반 부분에서 딱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절반에 좀 넘었죠. 이 지구간에 좀 형성을 했는데, 특징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부근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줬어요. 여기 무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차익 실현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준 매물 부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랄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때쯤에 1월 12일, 이때 매물을 좀 염두를 해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얘네들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랑 좀 매수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 많이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자, 실적이 굉장히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 1분기 2020년 1분기 그리고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137억 원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5억 원 가량으로 굉장히 증가된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를 기록을 했다. 700억 규모 의약품 인수도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도 전문 의약품 사업 부분이 호조로 나타내면서 1분기 영업이익을 최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카나브 패블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보령제약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34억 원 대비 2.7% 증가한 138억 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 135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해가지고 1.2%가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105%가 늘어났다라고 하죠. 자, 카나브는 보령제약이 개발한 ARB 계열의 고혈압 치료용 신약이라고 합니다. 복합 성분을 더한 제품군으로 뭐 카나브 패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요 제품으로 이 약품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유무상증자를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으로 실권 뭐 이거는 그렇고 7월 2일에 확정 예정일인데 그 신주 발행 가액이 레거시 브랜드를 인수에 투입될 700억 원 제외한 나머지 300억 규모는 계량 신약 개발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보령제약은 올해부터 3년간 약 100억 원씩 투자할 방침이다. 레거시 브랜드 인수 비용이 700억에 미달할 시 남은 잔금도 계량 신약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여기 기존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 항암제 품목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으로 인수한 잼자처럼 우월한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인수를 해서 이게 레거시 브랜드라고 하죠. 특허 만료 후에도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일정 부분의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로서 유상증자를 할 테니까 유상증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가 복합제와 함께 300억을 육박하는 분기 처방 실적을 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카나브가 이 기업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의약품으로서 발돋움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은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유상증자도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효과를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19일에 유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유무상증자를 보니까 일단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결정 운영 자금 이게 지금 레거시를 인수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할 거다. 나머지는 남고 인수를 하고 남은 금액은 신약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되겠죠. 일단은 구두주
시작일인 7월 7일, 7월 8일에 청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장 예정일을 청약을 하고 나면 7월 27일에 잔고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기준일 같은 게 권리락이죠, 권리락. 권리락이 6월 2일이 되니까 그 전날인 6월 1일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실 분들은 권리락을 맞으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맞으셔야 되고, 권리락은 이 권리가 오늘부터 락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권리락 전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게 6월 1일이 되는 거겠죠. 6월 1일에 매수를 하고, 권리락을 맞으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기준 가격이 됩니다.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가격에서 할인율,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6월 1일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6월 2일 권리락일 맞고 6월 3일에 이 권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신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일을 맞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청약은 7월 8일, 7월 7일, 7월 8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7월 27일에 청약한 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 평균 1차 발행가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 기간 동안 움직인 등락들을 평균을 가지고 1차 발행가에게 할인율을 해가지고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1차고, 이게 2차예요. 2차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평균된 가격이 1차, 2차 발행가에게 할인 가격을 넣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이 둘 중에서 싼 걸로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추후에 계속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무상증자도 얘기를 하네요. 신주배정 기준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유상증자를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무상증자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일이 7월 19일이니까 무상증자 권리락일 있겠죠.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면은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폭이 잔고를 갖고 있는 유상증자가 들어온 다음에 무상증자 이 부분들이 잔고가 마이너스가 딱 돼버리니까, 이걸 물 타려고 막 이 자금이 투자를 또 합니다. 물 타려고. 그럼 이제 권리락일에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용하는 꾼들도 있어요.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주당 0.2주를 준다. 일주당 0.2주를 준다. 자, 그러면은 한 20% 정도가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유상증자를 하실 분들,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난 무상증자는 안 받을래, 무상증자는 넣을래, 받을래, 이렇게 하시면은 유상증자는 안 받을래, 무상증자만 받을래, 유무상증자 중에서 뭐 둘 다 안 받을래, 아니면 이것만 받을래, 아니면 이것만 받을래, 이건 안 받을래,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유상증자만 받고 다 올라가면은, 권리락일에 올라가면은 다 팔아버려야지. 유상증자 권리락일, 일단 권리를 락일을 맞으면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 그러면은 권리락 이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권리락일에 주가가 쭉 떨어져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 잔고에는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금을 이제 대응을 하는 자금들이 좀 순간적으로 주가가 좀 싸졌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효과죠. 주가가 좀 싸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딱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이날 무상증자, 이 날도 그렇고 권리락일이 있는데, 이전에 뭐 무상증자를 했던 이 사례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 약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권리락 때. 자,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겠죠. 이거를 사실 제가 이전에 CS 윈드 가지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같이 해본 사례가 있어요. CS 윈드.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풍력 관련주고 저거는 바이오 쪽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권리락이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권리락 이때 무상증자는 1+1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거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주식 수가 증가가 되면서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상장되는 주식 수 물량의 부담이 느끼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쳤죠.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락 때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이때도 이때 이건 유상증자 권리락인데 유상증자 권리락 때는 조정을 받았었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때는 올라가는 모습들 단기적으로 이걸 좀 이용하는 꾼들이 좀 있었었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권리락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보일지 이렇게 보일지 그거는 모르는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은 노리고 진입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높은 부분들이냐 아니면 낮은 부분들이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였냐 낮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슈팅이 나와줄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보름제약 움직임들 좀 이제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